학창 시절 소풍, 다들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버스 안에서 친구들이랑 막 노래 부르고 다 같이 둘러앉아 김밥 나눠 먹던 그 설레는 하루. 아마 많은 분들한테 정말 소중한 추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이 기억이 점점 낯선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졸업할 때까지 소풍을 딱 한 번 갔어요. 한 학부모님의 이 한마디가 지금의 현실을 너무나 아프게 보여주죠. 아이들은 왜 우리만 못 가냐고 막 울분을 토하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 그리고 그걸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님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일부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하루짜리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초등학교 수가 2023년에는 509곳이었는데 2025년 계획을 보니까 309곳으로 뚝 떨어졌어요. 무려 40%나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불과 2년 만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거의 절반이 소풍을 안 가게 되는 셈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소중했던 기억, 학교 소풍. 대체 어쩌다가 지금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금지된 추억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2022년 11월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 하나가 대한민국 교육계 전체를 말 그대로 뒤흔들어 놨습니다. 바로 강원도에서 일어난 현장 체험학습 버스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한 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을 인솔했던 교사 두 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법원은 이분들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물론 운전기사의 과실이 있었지만 교사도 학생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 판결이 교육 현장에 던진 공포는요, 바로 교사에게 사고가 곧 해고를 의미하게 됐다는 점이에요.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그냥 자동으로 잃게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주심해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 한 번으로 평생의 직업을 잃고 한순간에 교단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장을 완전히 덮쳐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사고는 단지 불씨였을 뿐입니다. 이미 교사들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 화약고처럼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한 교사분의 이 절규가 모든 걸 말해주죠. 현장 학습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건 도박입니다. 도대체 교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느끼게 된 걸까요? 교사들은 체험학습을 준비할 때마다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한참 넘어선 책임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버스 타이어가 닳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운전기사님 음주 측정도 하고 식중독 걸릴까봐 음식까지 검수하고 이건 사실 안전 전문가나 경찰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다 전가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다 교사들은 끝이 없는 민원의 벽과도 싸워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목마른 아이가 있어서 내 돈으로 물을 사주면 왜 우리 애는 안 챙겨주고 걔만 예뻐하냐는 민원이 들어오고요. 안 사주면 어떻게 애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둘 수 있냐고 민원이 들어온대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이런 위험하면 그냥 하지 말자는 논리는 소풍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학교 철문 안,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장 평범한 일상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소풍을 취소시켰던 바로 그 두려움이 이제 아이들의 놀이터마저 좁히고 있는 겁니다. 논리는 정확히 똑같아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걸 아예 금지해버리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전체 안전사고 중에 38%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같은 자유놀이 시간에 발생하거든요. 사고만 나면 교사와 학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 학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4년 한 조사를 보니까 초등학생의 90.4%가 쉬는 시간을 교실에서 보낸다고 답했어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보낸다는 응답은 23.8%밖에 안 됐습니다. 아이들의 세상이 교실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갇혀버린 지금 한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너무나 씁쓸한 수치죠. 자, 그렇다면 이 안전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걸 넘어서 가능한 해법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뭔가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 교사가 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법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어요. 안전 의무를 다했다는 기준이 대체 뭔지 너무 애매하고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 사고가 터졌을 때 내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교사들의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교사 한 명에게 안전점검부터 법적 책임까지 모든 짐을 지우는 이른바 독박 책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청, 안전전문가, 그리고 교사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더 깊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우리 사회의 선택 문제입니다. 모든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활동 자체를 없애버리는 무결점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고는 범죄가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지 고민하는 신뢰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한 시민활동가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체험학습을 없애는 건 가장 손쉬운 회피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쩌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유년기를 보내게 될 위험. 과연 우리 사회의 더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